5차. 제임스 쿠샷 프링클리는 언젠가는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지닌 청년이었으나 34살이 될 때까지 그 신념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여성을 집단적이고 냉정하게 좋아하고 찬미했지만 특별히 결혼 상대로 고려하여 점 찍어둔 사람은 없었다. 마치 알프스 산맥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굳이 특정 봉우리를 개인 소유로 갖고 싶다는 갈망은 느끼지 않는 것과 같았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추진력 부족은 집안의 감성적인 여성들 사이에서 상당한 조바심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어머니, 자매들, 함께 사는 고모, 그리고 두세 명의 친한 부인 친구들은 그가 결혼이라는 상태에 지지부진하게 접근하는 것을 노골적인 불만으로 지켜보았다. 제임스의 아주 순수한 추파조차도 산책을 시켜줄 법한 인간의 미세한 움직임에 집중하는 굶주린 테리어 무리 같은 열성적인 시선 속에 감시당했다. 산책을 갈구하는 개들의 눈빛을 그 어떤 선량한 인간도 오래 거절할 수 없듯이 제임스 역시 집안 어른들이 그가 참한 규수와 사랑에 빠지기를 바라는 명백한 소망을 무시할 만큼 고집스럽거나 무관심하지 못했다. 마침 줄스 삼촌이 세상을 떠나며 그에게 넉넉한 유산을 남겼을 때 그 유산을 함께 나눌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일처럼 보였다. 누군가를 찾는 과정은 제임스 본인의 주도권보다는 주변의 제안과 여론의 무게에 의해 진행되었다. 여성 친척들과 앞서 말한 부인 친구들의 압도적인 다수결에 의해 조안 세바스타블이 가장 적당한 신부감으로 낙점되었다. 제임스는 서서히 자신과 조안이 축하 인사, 선물 받기, 노르웨이나 지중해의 호텔들, 그리고 결국에는 가정생활이라는 정해진 단계를 함께 밟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상대 여성에게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절차가 필요했다. 가족들은 지금까지 능숙하고 신중하게 추파를 던지는 과정을 지휘해왔지만 실제 청혼만큼은 본인의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쿠샷 프링클리는 적당히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공원을 가로질러 세바스탑을 저택으로 향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오후에 다 해결해버리고 마음의 짐을 덜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조안 같은 괜찮은 처녀에게라도 청혼하는 일은 꽤나 성가신 사업이었으나 미노르카 섬에서의 신혼여행과 그 뒤에 이어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그런 예비 단계가 필수적이었다. 그는 미노르카가 머물기에 정말 어떤 곳일지 궁금해했다. 그의 상상 속에서 그곳은 흑백의 미노르카 닭들이 사방을 뛰어다니는 영원히 상중인 듯한 섬이었다. 아마 실제로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겠지만 말이다. 러시아에 다녀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머스코비 오리를 본 기억이 없다고 했으니 미노르카 섬에도 미노르카 닭은 없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의 지중해적 망상은 시간을 알리는 시계 소리에 깨어졌다. 4시 반이었다. 그의 얼굴에 불만스러운 찌푸림이 서렸다. 세바스탑을 저택에 도착하면 딱 오후차 애프터눈 티를 마실 시간일 것이다. 조안은 은재 주전자와 크림 용기, 섬세한 도자기 찻잔들이 늘어선 낮은 테이블 뒤에 앉아있을 테고 그 너머로 차를 진하게 탈지 연하게 탈지, 설탕은 몇 개인지, 우유나 크림은 넣을 것인지 등을 묻는 상냥하고 자잘한 질문들이 딸랑거리는 소리처럼 들려올 것이다. 설탕 1개 맞죠? 깜빡했네요. 우유 넣으시죠? 너무 진하면 뜨거운 물을 더 부어드릴까요? 쿠샷 프링클리는 수십 권의 소설에서 그런 장면을 읽었고 수백 번의 실제 경험을 통해 그것이 삶의 진실임을 알고 있었다. 이 엄숙한 오후 시간에 수천 명의 여성이 고상한 도자기와 은기 뒤에 앉아 배려 섞인 자잘한 질문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을 터였다. 쿠샷 프링클리는 이 오후차 시스템 전체를 혐오했다. 그의 인생 이론에 따르면 여인이란 디반이나 소파에 누워 비길 데 없는 매력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색에 잠겨 있거나 혹은 그저 바라보아야 할 대상으로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실크 커튼 뒤에서 어린 누비아인 시종이 소리 없이 차와 간식이 담긴 쟁반을 가져오면 설탕이나 우유, 뜨거운 물에 대한 긴 수다 없이 그것을 당연한 듯 소리 없이 받아들여야 했다. 만약 영혼이 진정으로 연인의 발치에 노예처럼 굴복해 있다면
어떻게 차를 연하게 탈지 말지에 대해 조리 있게 대화할 수 있단 말인가? 쿠샷 프링클리는 어머니에게 이런 견해를 한 번도 피력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평생 티타임이면 고상한 도자기와 은기 뒤에서 즐겁게 딸랑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익숙했기에 만약 그가 티반이나 누비아인 시종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어머니는 그에게 바닷가에 가서 일주일만 쉬다 오라고 권했을 것이다. 이제 그가 목적지인 메이페어의 우아한 저택가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들을 지날 때 조한 세바스타블의 찻상과 마주해야 한다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그때 순간적인 탈출구가 나타났다. 에스키몰트 거리의 소란스러운 끝자락에 있는 좁고 작은 집 한 층에 그의 먼 친척인 로다 엘람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값비싼 재료로 모자를 만들어 생계를 꾸려가는 여성이었다. 그 모자들은 정말 파리에서 온 것처럼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녀가 받는 수표들은 파리로 떠날 만큼 넉넉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로다는 쪼들리는 형편에도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다. 쿠샷 프링클리는 그녀의 방에 들러 눈앞에 닥친 중요한 용무를 30분 정도 미루기로 결심했다. 방문 시간을 적절히 끌면 도자기 찻잔의 흔적이 다 치워진 뒤에 세바스타블 저택에 도착할 수 있을 터였다. 로다는 작업실 겸 거실 그리고 부엌이 합쳐진 듯하면서도 놀랍도록 깨끗하고 안락한 방으로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마침 피크닉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어. 그녀가 말했다. 네 팔꿈치 옆에 있는 단지에 캐비아가 들어있어. 내가 빵을 좀 더 써는 동안 그 호밀빵이랑 버터부터 먼저 먹고 있어. 찻잔은 네 뒤에 있으니 알아서 챙기고. 이제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 좀 해봐. 그녀는 음식에 대해 더 이상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즐겁게 대화를 이끌었고 방문객인 제임스 역시 즐겁게 말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빵과 버터를 썰어냈고 수많은 여성이 준비하지 못한 핑계와 후회를 늘어놓을 법한 상황에서 레드 페퍼와 슬라이스 레몬을 척척 내놓았다. 쿠샷 프링클리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농무부 장관이 답변해야 할 만큼 많은 질문에 대답할 필요 없이 아주 훌륭한 차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 이제 네가 왜 날 보러 왔는지 말해봐. 로다가 갑자기 물었다. 단순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내 사업적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거든. 모자 때문이었으면 좋겠네. 얼마 전에 유산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사건을 기념해서 내 자매들에게 아주 화려하고 비싼 모자를 하나씩 사주는 게 정말 아름답고 바람직한 일 아닐까? 자매들이 직접 말하진 않았겠지만 분명 그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걸. 물론 곧 구수두 경마 시즌이라 좀 바쁘긴 하지만 우린 그런 바쁜 상황에 익숙하거든. 우린 늘 바쁘게 살지 마치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떠내려갈 때처럼 말이야. 모자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방문객이 말했다. 사실 딱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온 건 아니었어. 지나가다 그냥 들러본 거지. 하지만 너랑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꽤 중요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 잠시만 모자 생각은 잊고 내 말을 들어봐. 그게 뭔지 말해줄게. 약 40분 후 제임스 쿠샷 프링클리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와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나 결혼해. 그가 발표했다. 열광적인 축하와 자화자찬이 터져나왔다. 아, 우린 알았어. 올 줄 알았지. 벌써 몇 주 전부터 예견했다고. 내기에도 좋은데 절대 몰랐을걸. 쿠샷 프링클리가 말했다. 오늘 점심때만 해도 누가 나보고 로다 엘람에게 청혼할 거고 그녀가 수락할 거라고 말했다면 난 비웃었을 거야. 이 사건의 로맨틱한 돌발성은 제임스의 여성 친척들이 쏟았던 그 모든 인내심 어린 노력과 숙련된 외교술이 무자비하게 부정당한 것을 어느 정도 보상해 주었다. 조한 세바스타블에게 쏟으려던 열정을 한순간에 로다 엘람에게로 돌려야 하는 것은 꽤 곤혹스러운 일이었으나 어쨌든 결혼하는 건 제임스 본인이었으니 그의 취향도 고려될 권리가 있었다. 미노르카 섬에서의 신혼여행이 끝난 그의 9월의 어느 오후 쿠샷 마이너스 프링클리는 그랜체스터 광장에 있는 새집의 거실로 들어섰다. 로다는 낮은 테이블 앞에 고상한 도자기와 반짝이는 은기 뒤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찻잔을 건네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즐겁게 딸랑거리는 어조가 담겨 있었다.
이것보다 더 연한 게 좋으시죠? 뜨거운 물을 좀 더 부어드릴까요? 아니라고요?